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3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예정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해 증시 밸류에이션 개선이 전망되죠. 그간 기대감을 반영해 신고가 랠리를 보인 지주사, 증권, 보험 등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쪽은 어딜까요? 네, 오늘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핵심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사실 지금까지 상법 개정안으로 관련해가지고 지주사, 금융사, 보험사들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컸죠. 근데 여기가 왜 상승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소각에 대한 이슈 때문일 거예요. 이제 신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18개월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소각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처분하는 방식 또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지금까지 지주사들이라던가 금융사, 보험사 이런 데들이 잘 올라갔던 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면 결국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 주가가 희석되지 않고 오히려 주가의 가치가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봐야 될 측면은 정말 소각을 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을 의무화한다라는 게 꼭 반드시 소각하라는 게 아니라 처분이라는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이 처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장래매도 사실 이거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기엔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주주들이 아니라 임원이라던가 자기들 직원들한테 성과급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통해서 처분하는 방식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식 간의 교환, 협력 기업과의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이제 주식 스왑을 통해서 처분하는 방식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업들이 소각이라는 선택지를 얼마나 고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약간 기업들은 그러면은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주주들이 아니라 그 임원이라던가 자기 회사 직원한테 성과급식으로 주식을 준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잠재적 유통 물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소각을 중심으로 소각할 거야.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과연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처분이라는 선택지를 골랐을 때 이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주식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뭔가 내가 상법 개정안 수혜주가 없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걸 공략하기보다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금융주나 지주사, 보험사 이런 쪽을 공략하게 됐을 때는 자사주를 수합하는 방식보다는 이제 임직원들한테 약간 성과급식으로 주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려 이건 유통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악재로 취급돼서 다시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기술 협력 기업 간의 주주 수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목할 포인트는 이제는 소각보다는 처분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그걸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고를 때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 기술주 중심으로 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힌트까지 주셨어요. 그럼 지주사와 증권, 보험 등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은 쪽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찾는다면 어느 쪽에 좀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지주사 쪽으로 봐야겠죠. 지주사 아까 말한 쪽으로요? 것처럼 보험사라던가 약간 생명보험, 막 금융기업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을 소각하기도 하겠죠. 물론 소각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저는 임직원들의 성과급 방식으로 자사주를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는 주가가 올라갔던 게 와 이거 소각하면 대박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한테 이거를 약간 성과급식으로 주네. 주주총회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 한다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차피
어차피 임직원들 성과급 줘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쓰기보단 기존에 있는 자사주를 배분을 하고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는 재투자 혹은 배당에 쓰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싫다라고 말할 주주들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순간에는 자사주가 뭐 임직원들이라던가 직원들의 성과급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뭐 묶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1년, 2년 뒤에 시장이 풀리게 되는 그 매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주사가 제외한 보험사나 금융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 상승하면 물론 시장 지수에 맞춰서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법 개정안에 정말 더 수혜를 받아서 지금 상승분을 띄어서 더 고점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주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주사 안에서 관심주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사실 현대차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주 쪽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현대차 우선주라던가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결국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우선주를 소각했을 때 우선주를 소각함으로 인해서 본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라는 게 결국에는 배당을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가 매력 이제 배당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주를 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선주 쪽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됐을 때는 기존의 본주에 대한 배당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주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본주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게다가 꼭 자사주 소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본주 간의 수합이 있죠. 그러니까 기술주 같은 경우는 협력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어떤 기업과 주식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혹은 우리나라 협력 기업인 여기랑 주식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주사 쪽에서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저는 현대차 우리 삼성전자는 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현대차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쪽에 대한 긍정적인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며 3천 스닥을 향해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지주가 주도주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의 배터리 관세 우려와 삼성 SDI의 전고체 전지 양산 기대감 속 어디에 투자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2월 중에 6,000P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6,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전히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이에 발맞춰서 같이 좀 가서 연내 3,000스닥 가능할까요? 연내 3,000스닥? 사실 불가능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예전만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주요 증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7, 80% 올라간 상태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한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만 증시도 100% 올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0% 지금 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주요 증시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죠. 자, 그런데 코스닥 쪽을 좀 생각해 보면 21년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한 8%? 10%? 이 정도밖에 올라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적에 대한 약간 불안감 때문이겠죠. 코스피 쪽은 약간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렇게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라는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코스닥의 메인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마땅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매수세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 이제 연결될 이제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금 유입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연내 코스닥 3천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확실히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3,000스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안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쪽에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일 텐데 2차 전지 쪽 지금 뭐 트럼프가 배터리나 통신 장비 쪽에도 관세를 매길 것이다 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주가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까요? 사실 아까 이제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의
확대, 그리고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을 조성해서 코스닥 쪽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겠다. 뭐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그런 기금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냥 리스크, 그러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도 코스닥의 한 축이죠. 하지만 약간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해서 이전까지 완료를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생긴 리스크도 굉장히 크거든요.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러면 연기금 자금이라던가 뭔가 펀드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이 자금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으로 들어갈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집중돼서 자금이 유입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2차전지 쪽으로 관세 압박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소외받고 눌렸던 가장 큰 이유는 2차전지는 전기차에만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었는데 결국 이제 생각해 본 거죠. 로봇에 고급 휘발유나 등유 넣을 것도 아니고 배터리 들어가네? 그러고 결국 ESS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추가적으로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 스마트폰을 뒤를 이을 뭐 스마트 글라스라던가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 배터리 탑재는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고체 상용화 속도가 가장 빠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느 쪽에 투자 초점을 맞춰볼까요? 셀과 소재 중에서요? 사실 일단은 셀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소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들어가는 부품 소재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사실 2차 전지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사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좋은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전고체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전고체 시장을 개화를 누가 먼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소재보다는 셀 쪽이 그럼 전고체 안에서 셀 쪽 그리고 전고체 안에서 소재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셀 쪽에서 기회를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적 섹터 탑픽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주입니다. 전고체와 셀이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네.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삼성 SDI는 코스피 종목인데 코스닥 3천하고 무슨 그렇게 관련이 있나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코스닥 쪽을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소재 쪽?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물론 코스닥 쪽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코스닥의 상징적인 섹터가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에서 지금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 SDI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당장 코스피가 코스닥하고 키를 맞추는 과정이 나온다고 한들 코스피가 갑자기 꺾이면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겠죠. 그런다라고 치면은 2차 전지에서 메인 섹터가 될 수도 메인 섹터인 2차 전지 대장격인 종목인데 코스피 쪽에 있는 이 삼성 SDI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간단하게 차트를 좀 봐드리면 삼성 SDI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주봉상 48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이 자리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일단은 46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자리 싸움을 좀 하겠지만 이 자리 돌파하고 나면 정말 60만 원, 70만 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46만 원 기준 잡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삼성 SDI입니다. 목표 주가 46만 원만 뚫는다면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손절가는 3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